W는 FS 물리가 공식은 매우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빨리 정리하고 기본 예제들을 쭉 풀어볼 텐데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W는 FS에서 이 F는 알짜임이냐? 아까 누가 질문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거 알짜임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F는 MA에서 F는 항상 알짜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질량임이 작용하는 알짜임을 집어넣어서 가속도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W는 FS에서 F는 알짜임이 아닌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힘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힘에 따라서 다양한 일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2kg짜리 물체를 10N의 힘을 가했더니 이 물체가 등속도 운동했어. 2m/s라는 등속도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10초 동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중력가 속도는 10m/s 하고 이 10초 동안 이 10N이 한 일은 얼마인가? 마찰력이 있다고 한다면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인가? 알짜임이 한 일은 얼마인가? 중력이 한 일은 얼마인가? 이렇게 다양한 일의 크기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힘이 한 일이냐에 따라서 일의 값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한 절반은 지금 설명 안 듣고 있네. 여기 보세요. 뒤에 여기 봐. 고동주 너 얘기하는 거야. 여기 봐. F가 한 일, 요 10N이 한 일은 10N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되는데 10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m가 되겠죠? 그러면 이 10N이 한 일은 얼마가 될까요? 200줄이라고 하면 됩니다. 10N 곱하기 20m 해서 200줄. 그 다음에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 마찰력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마찰력이 얼마 있을까요? 마찰력이 왜 0이야? 등속도 운동이면 마찰력이 0인가요? 10N의 힘을 가해줬는데 등속도 운동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찰력이 얼마 있다는 거야? 마찰력이 0? 10N 있다는 얘기죠. 운동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10N 있어야지 알짜임이 0이 되는 거지.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20N 이렇게 있겠죠. 수직항력은 위쪽으로 20N 이렇게 있겠지. 등속도 운동했다고 한다면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니까 우선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해볼까? 이거 얼마나 될까요? 이 운동 과정에서 알짜임이 한 일은 0줄이죠. 왜? W는 FS에서 F가 0이니까 알짜임이 한 일, F에다가 알짜임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알짜임 한 일 0줄. 중력이 한 일은 얼마가 될까요? 이거 하기 전에 우선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중력이 한 일은 얼마가 될까요? 0줄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 20N 있고 물체 이동 방향이 20m 있는데 중력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없잖아. 그래서 0줄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인가? 마찰력이 한 일. 운동 방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줬잖아요. 이렇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정반대면 마이너스 2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째서 스칼라? 그래서 마이너스 200줄, 마이너스 200줄이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알짜임 한이라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1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1이 음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감소시켰다 이런 얘기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이 플러스다 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 에너지를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정의만 보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단위는 똑같이 줄로 쓰고 그럼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 예전에 저번에 중등과정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과 에너지 단위도 똑같이 줄로 쓰고 되게 헷갈려.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고 그랬어? 비유적으로 구별하면 된다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사람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뭐야? 선생님 저번에 그거 안 본가 되셨어요? 재산? 어떤 멘토스 주식. 아 멘토스 절반이었죠? 아니, 아니에요. 그냥 하나인가요? 알았어. 이번에 멘토스 두고 왔다. 이거 질문이 나왔어요. 누가 재미없다 그래서. 저 알 것 같아요.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과학에서 물리에서 나오는 게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인데 둘 다 단위 똑같아. 단위 둘이라는 단위를 쓰고 둘 다 스칼라가 되고 에너지 정의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의 된단 말이야. 이거 두 개를 구별하고 싶어. 근데 딱 감이 와닿지 않더란 얘기야. 그래서 비유적으로 일을 뭐로 비유하고 에너지를 뭐로 비유하면 이 둘 사이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재영이. 본가 재산. 그렇죠. 재영이 완벽한. 멘토스 5알. 오. 한 일에 비해서 뭔가 보상이. 일은 돈에 비유하고 에너지를 재산에 비유해 보면 이 두 개 너희들 돈 재산은 느낌이 팍팍 잘 오잖아, 그치? 근데 일 에너지는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이야. 자, 어떤 사람이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면 일을 해준 거죠.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돈 재산을 해보면 선생님이 돈을 줘. 돈을 준 만큼 돈을 받은 사람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런 개념을 생각해 주면 돼. 근데 그 일이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돈을 뺏어. 내가 마이너스 100만 원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 있습니까? 마이너스 한 1억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 마이너스 돈을 준다는 얘기는 돈을 잃는다는 얘기. 그 마이너스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돈을 잃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 2를 받으면 에너지가 감소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냐면 자, 사람이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뭐야? 사람이 강아지에게 가하는 힘. 사람이 강아지에 가하는 힘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강아지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은 이 강아지에 대해서 강아지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힘을 가고 있단 말이야. 즉 이 사람은 강아지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증가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감소시키는 일을 하죠. 갑자기 차가 이렇게 쭉 밀려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가해가지고 차를 막고 있어. 그러면 또 트럭이 이렇게 시속 100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앞에서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쭉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딱 정지시키겠지. 이렇게 운동 방향과 정반대 방향의 힘을 가하는 거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게 바로 요겁니다. 수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1을 하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플러스 1을 하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돈과 재산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찰력이 한 일은 항상 마이너스 1을 합니다. 마찰력은 항상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을 작용하죠? 반대 방향을 작용하죠.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라는 게 좀 어려운데 이걸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에너지를 좀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보면 가장 일반적인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그 에너지를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거 비역학적 에너지. 비역학적 에너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 그다음 뭐 빛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비역학적 에너지로 나눌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제 너희들 중등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이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조금 수준이 낮아 보인다. 좀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좀 있는 것처럼 성호기하게 해서 위치 에너지 대신에 뭐를 쓰냐면 요걸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쓴다.
포텐셜 에너지. 이게 뭔 포텐셜. 4대지.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전부 다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서양에 4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어 학문의 체계, 역사 학문의 체계 전부 다 서양식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동양식 학문은 이렇게 안 배워. 동양식 학문은 이렇게 일일이 분석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 천자문을 외우다가 스스로 깨우치게끔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들을 자세하게 분류해서 분석하잖아요. 이 모든 방법들이 서양식 공부하거든요. 뭔 얘기가 당연히 나왔지? 자, 포텐셜 에너지가 곧 미치 에너지입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또 여러 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2개로만 나눕니다. 포텐셜 2개로만 나눠. 이 물리원에서 나오는 게 포텐셜 2가지. 뭐가 있을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고 그 다음에 중력 P 중력 체육관에 중력 P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3가지를 배울 거야. 운동 에너지 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3가지를 배우고 이 3가지는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또 배울 겁니다. 자, 우선 결과를 써놓고 그걸 유도를 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다 외우고 있잖아. 중학교 교과과정 할 때 그냥 외우거든.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v 제곱,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중력 포텐셜 에너지 9.8 mh라고 했잖아요. 9.8 mh인데 이것도 이제 9.8을 고등과정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g로 해가지고 mgh라고 합니다. 빨간색 잘 안 보이네요. 2분의 1 mv 제곱 mgh 여기에서 m은 질량일 테고 g는 중력가속도 h는 뭘까요? 높이, 기준점부터 높이를 얘기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거 잘 안 외워져.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철에서 갖게 된 에너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자연 상태로 놔뒀을 때 무차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쭉 잡아 당깁니다. x만큼 잡아 당겨.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잡고 있던 손을 딱 놓으면 이놈이 날아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때리게 되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아주 효과적인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 에너지를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하는 건데 그 에너지는 x가 크면 클수록 커지겠죠. 그리고 이 용수철이 모나미 볼트인 용수철이 아니라 자동차 바퀴 있는 용수철이면 더 파괴력이 크겠지. 그래서 이 용수철의 단단한 용수철 상수 K 하고 X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식은 우선 외워놔야 돼.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3가지를 다 뭐라고 한다? 3가지를 더한 값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로 한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이 봐야 돼. 역학적 맞는 것 같아.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거 그래서 시간에 배우면 역학적 따로 에너지 썼거든요.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3개를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우. 자, 하이탑을 지금 펼치고 있죠. 하이탑에 어디를 보냐면 하이탑에 103페이지를 펴보세요. 103페이지. (103페이지) 빈칸 채우기를 해봅시다. 다음 주에 이 일과 에너지 파트에 대한 개념 문제를 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 토요일에 나오는 거. TV에
선생님. 자, 뭐 일요일 날이 12시부터 4시가 맞죠 원래는? 일요일 날 12시부터 4시. 아, 근데 그 물리하고 화학이 달라. 네? 너는 12시 일요일 날 12시부터 4시. 아, 그때 와도 되죠. 맞아. 자, 근데 너 화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듣기 위해서 이번에 어차피 화학은 4시 아니 2시 4시니까 그치? 근데 어차피 2시는 알아서 시간 맞춰서 오세요. 물어보고 그래 토요일은 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내 얘기나. 자, 1번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평소에는 토요일이고요. FS. 2번은 문제를 봐야 되겠죠. 합. 합 또는 총합. 3번은 넓이. 아래 넓이.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넓이 아니면 길기란 말이야. 넓이는 두 개를 곱한 거야. 힘, 거리 그래프에서 넓이 두 개 곱한 게 뭡니까? FS 1이잖아요. 그래서 힘,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는 1이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 뭐가 됩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 그럼 뭐지 I연. 충격량. 그렇죠. 두 개 곱한 게 바로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알짜임이 물체의 한일 W는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 다음에 5번. W가 플러스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W가 마이너스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감소한다. 7번.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의 무엇에 따라 가진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가? 뭘까요? 미치겠는데. 위치라고 해도 되고 높이라고 해도 되고 포텐셜 에너지요. 포텐셜. 어디 보면 이렇게 써진 것도 있어. 포텐셜 이렇게 써. 포텐셜이라잖아. 샬 이렇게 써. 포텐셜도 되고 포텐셜도 되고 포텐셜도 되고. 포텐셜도 있고 포텐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라고 적으면 되죠? 요걸 적으면 되겠죠? 2분의 1 kx 제곱을 8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한 번은 이거 유도를 할 겁니다. 유도를 할 텐데 유도하는 것은 이제 많이 잊어버릴 거야. 유도 과정은. 우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뭐가 될까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더한 거.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그거 시간에 배운 공부 여기서 써보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드립을 치지 말고 연습해.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해서 10번은 그 활동을 설명 안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있다 그랬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면 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와 나머지 에너지를 다 더한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거든. 어디에서? 우주 전체에서. 우주 전체에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변화돼 갑니다. 빛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바뀌고 그걸 우리가 섭취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열도 내면서 열에너지로 바뀌고 그 열에너지가 계속해서 에너지가 바뀌어 가는데 전환돼 가는데 우주 전체 에너지는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 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문장으로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이렇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이 안에서만 서로 전환된다는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뀌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만 바뀌는 걸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마찰이 없으면 열에는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물체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력을 받으며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열에는 바뀌니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상황도 문제가 나오냐? 문제가 나오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이 한 90% 나온다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상황이 한 10% 나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될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 이걸 여기다 그 책에다 적어주세요. 마찰이나 마찰 또는 저항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됩니다. 보존 안 된다는 얘기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다. 감소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냐? 마찰 또는 저항이 한 마찰력이 보통 마찰력이 많이 조이니까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마찰이나 저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이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인 보존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거 역학적인 보존 관련된 예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물체를 중력과 속도가 지인 상황인데 물체를 h만큼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다. 여기에서의 물체의 속력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력은 얼마인가? 공기저항은 무시한 상태에서 역학적인 보존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역학적인 보존으로. MGH.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이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 같다. 근데 이 상태는 맨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0이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MGH만 갖고 있고 이게 곧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그 기준면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제로가 되고 여기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가질 텐데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같다라는 식을 결국은 이 두 개는 같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m 사라지니까 v제곱은 2gh니까 v는 루트 2gh다.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루트 2gh. 루트 2gh. 이거는 자유낙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면 다 적용할 수 있어. 이러한 뭐 빗면을 타고 내려왔어. 근데 마찰이 없대. 그러면 내려온 높이가 h다. 그러면 루트 2gh.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복습해서 마찰이 없었어요? 없다고 가정해주면 그러지. 없다고 그러는데 나. 참 이상적인 상황이네요. 이상 중에서 전 루트 2gh. 루트 가능해요. 2gh. 너무 이상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루트 2h는 외워놔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20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공이 쭉 떨어지는 중에,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가 3대 2가 되는 높이는 얼마인가?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쭉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높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3대 2가 되는 높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 높이는 몇 미터가 되는가? 자, 빨리 풀어보세요.
중력과 속도는 10이라도 복수나 10으로 해도 되고 그냥 G로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선생님 떨어진 거리에 아닌 높이에요. 거리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높이요. 응. 어떻게 해요? G는 몇이에요? 상관. G라고 하면 되겠네. 아무리 봐도 그냥 B를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이든 어떻게 봐도 이게 3대 2가 되는 높이는 얼마인가? 이거 이제 한번 풀어주면 너무 쉬운 문제들인데 이게 루트 2h도 마찬가지. 집에 가서 루트 2h 꼭 외우세요. 루트 2h. 자기 전에 루트 2h 하고 자 다음에 일어날 때 루트 2h 하고 하면 부모님이 쟤 왜 저러지 이러고 부모님 이러지 않을까요? 중학교 내용 이상해. 인사도 루트 2h 하고. 쳤어요. 선생님한테 그런 선생님한테 이제 다음 주에 왔대. 루트 2H. 근데 루트 2h 이렇게 인사하면 선생님이 반말하는 거예요. 진짜 해요. 그만큼 이게 자주 쓰이니까 외워놔야 진짜 된다. 해요. 진짜 진짜 하세요. 진짜. 루트 2h 하면 질문할 때는 뭔지 루트 모르고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외워놔야지. 그걸 외우는데 이게 뭐지? 그러다 갑자기 루트 2H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 뭐였더라 해도 그래도 이제 루트 2h 입에 붙으면 다음에 이제 뭐였더라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어. 나중에 모르면 루트 자 답이 구해졌습니까? 운동에 2m. 12m가 아니고요. 8m. 8m가 됩니다. 8m. 자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쭉 내려올 때 맨 처음에는 뭐만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있죠. 위치 에너지를 3으로 바꿔. 위치 에너지가 쭉 내려오면서 이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학적인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잖아.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해.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가 똑같은 거냐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하고 똑같죠. 똑같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쓸 수 있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 대 남은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 B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대 남은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낙하한 거리에 비례하죠. 낙하 거리 대 남은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 남은 높이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20m가 이렇게 있는데 낙하한 거리 대 남은 높이가 3대 2가 되는 이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8m가 되죠.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숙제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이 두 개만 풀어오면 되겠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개념 적용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숙제 보내주시나요? 그냥 칠판에다가 적어주시면 104부터 105. 104부터 105.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다른 거 열심히 할게요. 앞에 거. 그래. 104부터 105까지. 자, 개념 적용 문제 세미나 같이 한번 봅시다. 106페이지 106페이지 1번을 봅시다. 3kg짜리 물체를 전동기로 잡아 당겼다. 무슨 운동하고 있습니까?
가속은 등가속도. 등 가속도 운동하고 있지. 이 물체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등 가속도 운동하고 있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네요. 이게 3kg인데 요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 질량 알고 가속도 하니까 R자임을 알 수 있겠죠. R자임이 몇 뉴턴이라는 거야? 6뉴턴. 어느 쪽 방향으로 6뉴턴이라는 거야? 위쪽으로 6뉴턴이라는 거야. 그러면 장력이 얼마라는 거야?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하고 장력은 얼마? 36뉴턴이라는 얘기죠. 왜? 중력이 30뉴턴이니까 R자임이 6뉴턴 나와야 되니까 가속도가 2니까 질량이 3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장력을 구했어. 이 장력만큼 전동기가 잡아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가 한 일을 물어봤으니까 전동기가 작용한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해주면 됩니다. 전동기가 작용한 힘은 구했어. 36N이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1m가 되죠. 속도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36줄의 일을 전동기가 했네요. 그런데 R자임이 한 일을 물어서 그럼 R자임 곱해주면 돼. R자임이 6N이잖아요. 6 곱하기 이동거리 1해서 6N. 6줄. 그래서 6줄하고 36줄 해주면 되겠죠. 아, 선생님이 괜히 풀었다. 너희들 열심히 다 풀 수 있었을 텐데. 자,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을 시간 줄 테니까 좀 풀어봅시다.